인사. 인사는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유니블랑인데. 안녕하세요, 유니플러입니다. 인사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저번에는 이제 독학을 네. 화실에 대한 거는 저번에 했었고, 독학에 대한 거를 3강부터 하고 있는데, 독학할 때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재료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3강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강 때 이번에 할 거는 하우에 대한 거. 재료를 다 갖췄으면 이제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붓의 각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점선 면에 대한 거, 입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수채화 기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이제 좋을 것들이라, 그거를 먼저 짚고 다음 시간에 그 기법에 대한 거를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점선 면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걸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붓을 다들 구매하셨을 텐데, 이제 요거 인조붓으로 할게요. 붓을 잡을 때는 연필을 잡는 방식으로, 짧은 붓들 잡을 때 연필을 잡듯이 잡고, 이 바닥을, 요 옆면을 바닥에 붙이세요. 붙이고 각도는 살짝 눕혀서 한 45도 정도? 45도보다 조금 더 밑으로 35도? 요 정도로 해서 요런 느낌으로 선을 그릴 때는 붓을 조금 세우세요. 여기 바닥은 붙인 상태로 붓대만 세워서 붓 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얇은 선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연습하기 전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물통에서 팔레트로 물을 가져오세요. 물감을 먼저 바르기 전에 물을 먼저 가져오시고, 그리고 어디 갔어? 일단은 아무 색이나 갖고 와서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색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물을 많이 갖다 놓은 상태에서 물감을 팔레트로 갖고 오세요.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으셔야 돼요. 처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물을 너무 조금 쓰는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넣으시고, 각도에 따라 어떻게 선의 굵기가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눕혀서 그렸을 때, 세워서 그렸을 때, 아예 세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각도에 따라 다양한 굵기의 선과 면과 입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선 면을 아셔야 하는데요. 점을 그릴 때는 붓을 세우고 점을 찍으세요. 더 작은 점을 찍을 때는 붓을 더 세우세요. 이 점을 찍을 때 주의할 점은 천연붓보다는 인조붓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제 여기 조임새에서 물이 계속 나와서 점을 찍을 때 이쪽에 물이 흥건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인조붓을 사용하시는 게 탄력도 좋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붓 끝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점을 연습하고 나서는 선을 연습할 때 얇은 거부터 해볼게요. 붓을 세워서 직선. 길게 그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눕혀서 점점 붓을 눕히면서 선의 굵기가 고르게
물감은 계속 가져오세요. 만약에 그리다가 여기 농도와 여기 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면, 아니면 뭐 물감이 부족해서 이제 붓이 갈라진다던가, 그거는 물이 부족해서거든요. 물과 물감을 더 섞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두껍게. 이 선 연습은 처음에는 제대로 되지 않지만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해보세요. 직선이 어느 정도 됐으면 곡선을 연습해주세요. 곡선도 마찬가지로 얇게 그리다가 붓을 눌러서 넓적한 면을 만들면서 서서히 들어 올려주세요. 완만한 곡선도 그려보세요. 선 연습은 꾸준히 해주시고, 다음은 면을 표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선을 두껍게 그렸을 때 각도로 같은 힘을 주면서 다가 되돌아오세요. 붓을 떼지 않고 종이에서 붓이 미끄러지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여기와 여기에 하나의 면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면이 쪼개지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 농도를 어느 정도 물이 많게 해주셔야 자국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 면을 그렸는데 이 안에서 붓자국이 많다면 물이 적은 거예요. 물을 더 많이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직선적으로도 해주시고 완만하게 곡선으로도 해주세요. 만약에 꽃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꽃잎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붓이 작아도 큰 면적을 큰 붓으로 한 번에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점선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입체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구. 동그란 구가 있다고 하면 이 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밝겠죠. 밝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밝음, 중간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반사광이 있어요. 빛이 온다고 했을 때 그림자가 이쪽에서 빛이 오면 이쪽으로 그림자가 지거든요. 빛이 오는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색으로 농도 변화만 줘서 해볼게요. 수채화는 밝음을 칠하고 두 번째 농도를 마르고 나서 칠해도 되지만 우선은 기법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다 물을 발라줄게요. 먼저 물을 바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해볼게요. 밝음은 손대지 않고 중간을 칠해줄게요. 중간에서 반사광까지 다 칠해주세요. 물을 적게 바르면 이 정도 해도 마르거든요. 물을 적당히 많이 발라야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도 물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벌써 붓자국이 나기 시작했다면 물의 양을 늘려주세요. 자, 하나로 밝은 농도를 칠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은 그냥 두고 중간 밑에 있는 어둠을 칠해주시는데 구는 위쪽으로도 밝아지고 반사광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밝아지고 양 옆으로도 밝아져야 이 구가 4개 방향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건 이 어둠의 가운데 이쪽도 약간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까지만 넣을게요. 어둠을 붓을 떼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하고 뗄게요. 이거를 많이 펴주시려고 하는데 물이 있다면 자기들이 저절로 같이 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여기 반사광은 따로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둘게요. 그러면 지금 칠한 건 물을 바르고 밝음, 어둠 2개 칠했거든요. 근데 하얀색은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음, 중간, 어둠, 반사광이 생겼어요. 그림자는 여기는 어둡고 그림자 그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물을 아래쪽에 바르지 말고 그림자가 퍼져나갈 곳으로 발라주세요. 만약에 그림자가 이쪽으로 진다면 여기에 발라야겠죠. 이쪽으로 진다면 여기가 아니라 외곽 쪽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물을 오른쪽으로 바르고 그림자를 이쪽으로 발라줄게요. 붓에 있는 물감을 휴지에 닦아내고 빈 붓으로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물체에서 반사광이 한번 물체와 그림자의 사이에 구분을 지어주거든요. 이걸 더 선명하게 구분 짓고 싶으면 살짝 말랐다가 한 번 더 터치를 올려주셔도 돼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게 입체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는 어떻게 될까? 정육면체를 그려볼게요. 각이 진 물체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빛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밝음, 중간, 어둠, 그림자 이쪽에 반사광이 살짝 생기겠죠. 밝음은 칠해도 되고 살짝 칠해볼게요. 아까는 흰색으로 남겨뒀는데 아주 묽은 농도로
물을 바르고 칠해주셔도 돼요. 두 번째, 가운데 농도보다 조금 더 묵직한 농도로 물감을 많이 넣어서 칠해줄게요. 반사광은 살짝 닦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물을 그림자의 외곽 쪽에 바르고 그림자를 칠해주세요. 붓질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해도 되고 이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농도가 진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저는 가로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농도를 진하게 했다가 서서히 붓을 떼면서 흐려지게. 붓에 물감이 많이 묻었다면 휴지에 한 번씩 닦아내시고 빈 붓으로 물감을 끌고 오면서 외곽을 흐리게 해주세요. 네, 이게 기본이긴 한데 정육면체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려고 하면 이 꺾이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우면 그 꺾이는 느낌이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위가 조금 더 어둡게. 근데 이거는 아래 물감이 아직 덜 말랐다면 그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마르기 전이나 아니면 완전히 마르고 나서 애매하게 말라가는 과정에서 붓을 대면 물감이 이제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마르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점선면 입체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입체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붓을 쥐는 각도, 물감을 바를 때 물의 양, 그 다음에 밝음, 중간, 어둠, 반사광, 입체를 만드는 이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의 굵기에 따른 손의 각도를 특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자기가 그려봐. 자긴 거의 수직으로 세우는구나.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물론 세울 때가 있는데 약간 자기가 이거를 눕힐 때가 있어. 그 손을 이렇게 눕히는 거는 물론 그 각도를 쓸 때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평범하게 쓰는 각도가 지금 세 번째. 이거요? 거기서 각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터치를 할 때는 각도를 360도 이렇게 다 이용하면서 하는 게 좋지. 숨 쉬고 있는 거지?
웃기지 마. 그러다 죽어.